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집합 건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빌라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여러 개 상가가 쭉 있는 뭐 몇 층짜리 그 건물도 이것도 다 집합 건물이고, 아파트도 집합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집합 건물의 특성이 뭐냐면, 각 호실마다 소유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호실마다, 각각의 전유 부분마다 소유자가 다른 거예요. 그걸 공유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데,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구분 소유자라고 하고, 그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을 다 지분에 따라서 같이 사용하는 거죠. 지분이 큰 사람은 더 많이, 지분이 작은 사람은 그 지분만큼만 사용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통로, 지하주차장, 뭐 옥상 이런 부분은 공유입니다. 공유. 그러니까 공용 부분을 같이 지분만큼 쓰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지분이 30%인 사람은 큰 길을 다 그냥 그 뭐 30%를 점유하면서 다니고, 지분이 5%밖에 안 되는 사람은 길가 모서리로 다니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는데, 지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도로가 있으면 지분만큼을 이렇게 어느 부분마다 구분해가지고 내 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유리판 같은 거예요. 지분이 만약에 30%인 사람은 좀 두꺼운 유리, 낮은 사람은 얇은 유리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처럼 돼서 전체 땅에 지분이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 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땅을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 그 지분의 비율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용 부분을 수리해야 되거나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생겼을 때는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 사용 수익할 때는 그냥 똑같이 사용하지만 비율, 이익이 생기거나 부담할 때는 지분만큼 돈을 내거나 받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끔 공용 부분에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 단독으로 저기에다가 뭔가 구조물을 설치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옥상이나 베란다 아니면 통로에다가 자기가 뭐 집기를 갖다가 설치해 놓는다거나 부스를 설치해 놓는다거나 가판대 같은 걸 설치해서 자기 혼자 거기 장사를 한다거나, 그럼 공용 부분을 자기 혼자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기 집처럼.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분자들끼리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청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도 청구. 내놔. 그거 나한테 넘겨. 지분권자한테 넘겨. 라는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방해 배제. 그거 철거해. 이거 왜 당신 땅도 아닌데 이거 갖고 있어. 이거 철거해. 또 하나는 당신 그거 사용한 거 내 지분만큼에 대한 손해가 있으니까 부당이득금 나한테 내놔. 이런 소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뭐를 했던 거냐면,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2000년도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인데 14명의 대법관이 전원이 모여서 의견을 낸 겁니다. 그 얘기는 공통된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자, 원고 주장부터 볼게요.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건 위법하다. 너 왜 이 공용 부분을 혼자서 막 쓰느냐? 이거는 위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보존행위로서 청구할 수 있다. 내가 구분 소유자 한 명이지만 지분권은 5%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보존행위는 구분 소유자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용 부분이나 이런 같이 쓰는 물건에 대해서 금이 막 가고 있고 물이 막 컬컬컬 털어서 물이 넘치고 있으면 누구나 그거를 수리하거나 고칠 수 있어요. 이거는 보존, 공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는 단독 지분권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행위로서 다 인도해라. 너가 쓰고 있는 거 자꾸 훼손하니까 나한테 넘겨.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해 배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 이거 제거해, 철거해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원고가. 그랬더니 피고는 뭐냐면, 그냥 너만 공유자야? 나도 공유자고 지분은 내가 당신보다 더 커. 그리고 공용 부분 중에 이 정도는 내 지분만큼 되는데 난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전부 점유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일부 점유한 부분에는 내 점유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인도를 못 해. 너가한테 왜 다 인도를 해? 그렇게 되면 당신도 지분권이 5%밖에 안 되는데 다 넘겨주면 당신이 그러면 다 점유하겠다는 거야? 그걸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결국은 지금 둘의 주장이 팽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인도 청구. 인도를 해줄 의무가 있느냐? 소수 지분권자끼리 관계에서 소수 지분권자한테 인도할 필요가 있느냐? 또 하나는 방해 배제를 해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부당이득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대법원이 다수 의견은 뭐라고 했냐면 인도 청구는 불가하다. 이거 뭐냐면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 전체 인도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 소수 지분권자는 지분권자에 불과한데 이거를 공유물 전체의 인도, 그러니까 그 전체를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것,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다 인도 청구하는 건 안 된다. 방해 배제 청구는 가능하다.
이건 뭐냐면 독점 점유는 위법한 거다. 왜냐하면 공유 부분은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건데 길을 나 혼자 막아서 내 가판대를 쓰는 건 내 집처럼 쓰는 거니까 이거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독단적으로 배타적으로 너 혼자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하거나 재건을 할 수 있다. 철거는 시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은 사실은 그 지분만큼에 대한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안 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당이득을 했는데 그 지분만큼의 비율을 나눠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판단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이익을 자기 지분을 넘어서 이익을 본 부분이 있으면 지급을 당연히 나눠줘야 되겠죠.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소수 지분권자한테 돌려줘야 되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서 관리단위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구분 소유자별로 나눠서 그 소유권에 대한 지분 비율만큼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 의견은 뭐냐면 그 독점 점유는 분명히 전부 위법한 거기 때문에 보존행위라서 다 인도할 수 있다. 옛날 판결은 다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인도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는 게 또 5명의 의견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인도 청구도 안 되고 방해 배제도 안 된다. 이건 한 명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대법관이 이렇게 의견들이 다릅니다. 이분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인데도. 그래서 결론, 그러니까 다수 의견은 자고간 인도 청구는 안 되고 다만 방해 배제는 시킬 수 있다. 대신 부당이득의 문제는 별도로 또 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해 배제는 시킬 수 있다. 나 혼자라도. 그리고 철거까지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가지고 많이 다퉈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상가가 쭉 있는데 어느 집만 그 앞에다가 뭐 이렇게 테이블 갖다 놓고 손님 받고 카페에서 이렇게 되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옆집에서 화가 나는 거지. 치우라 그러는데 안 치우니까 소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인도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판례가 지금 변경이 돼서 인도 청구는 안 된다. 방해 배제만 가능하다고 판결이 나온 거니까 더 이상 이제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게 확정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좀 잘 읽어보시고 생각하셔서 그 최소한으로 분쟁을 줄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